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저녁이 있습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오늘 하루 치러낸 수많은 대화와 결정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현관문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꼭 움직이기로 했잖아. 조금이라도 걸어야지. 남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런 목소리들은 대개 우리가 가장 지쳐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향한 무거운 부채감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 이상하고 불쾌한 감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상태를 흔히 게으름이나 의지력의 부족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로 규정해버리곤 합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 혹은 나태함에 굴복한 사람이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강렬한 거부감과 무기력은 결코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아주 정교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는 단순히 땀 흘리기 싫어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생존의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동기부여의 부족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라는 뇌의 원초적인 설계와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수렵 채식 시대를 살던 조상들의 회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불필요한 움직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냥감을 쫓거나 포식자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생존 확률을 낮추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특별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신체 활동에 대해 강력한 저항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당신이 운동을 앞두고 느끼는 그 압도적인 귀찮음은 사실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라고 외치는 뇌의 아주 성실한 업무 수행 결과인 셈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뇌의 전두엽과 기저핵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습관과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기저핵은 익숙한 안락함을 고수하려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삶에서 뇌는 이미 인지적 자원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업무와 대인관계로 과부하가 걸린 신경계는 추가적인 신체적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헬스장에 가는 것이나 맹수에게 쫓기는 것이나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당신이 운동을 싫어하는 것은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너무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느꼈던 당혹감, 타인과 비교당하며 느꼈던 열등감, 혹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움직임을 학습했다면 뇌는 운동을 즐거움이 아닌 평가와 처벌의 영역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신경계는 불쾌한 기억과 연결된 행동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 됩니다. 이 경우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는 저항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선택, 즉 심리적 생존 전략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운동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신경회론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더 우월하거나 올바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취감을 크게 느끼는 회로를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안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더 강하게 작동할 뿐입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삶이라는 지형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회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회로와 싸우는 대신 그것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뇌를 속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거대한 변화와 그로 인한 에너지 손실입니다. 1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는 뇌에게 거대한 재난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딱 1분만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눕겠다거나 운동복만 갈아입어 보겠다는 아주 사소한 제안은 뇌의 방어막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것, 그것이 거창한 의지력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접근입니다. 뇌는 시작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통해 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근육을 키우거나 살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몰아세우는 채찍질이 아니라 고생한 나의 감각들을 하나하나 깨워주는 부드러운 안부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저 움직임 그 자체의 리듬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운동을 위협이 아닌 안식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저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토록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목소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마음을 충분히 다독여주며 아주 작은 첫걸음만을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그 조용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땀 흘리는 열정이 아니라 수고한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는 깊은 숨 한 번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너그러워질 때 당신의 몸도 비로소 당신과 함께 걸을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움직임이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모든 망설임과 모든 쉼표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또 다른 무거운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힘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위안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부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 다시 이 조용한 공간을 찾아주세요.